비 오는 밤. 어미 소쩍새가 장대비를 뚫고 먹이를 실어 나른다. 새끼들의 먹성이 한창 좋을 시기. 어미는 쉴 새 없이 날아다니지만 궂은 날씨에 먹이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빗줄기는 거세지는데 어미는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림에 지쳐가는 어린 소쩍새들. 이들 앞에는 험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논에 딸려있는 작은 웅덩이 둔벙. 이 조그만 물속에서 온갖 생물들의 놀라운 생존 경쟁이 펼쳐진다. 왕잠자리가 날개를 펴기까지 둔벙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른 봄, 둔벙에 새 생명이 꿈틀거린다. 갓 깨어난 북방산 개구리 올챙이들이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 어린 올챙이들은 햇볕 잘 드는 곳을 찾아 둔벙의 얕은 물가로 몰린다. 물속엔 어린 올챙이의 먹이가 되는 부드러운 물풀과 이끼가 풍부하다. 둔벙은 올챙이들의 천국만은 아니다. 물속에서 유충기를 보내는 왕잠자리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사냥감을 발견한 왕잠자리 유충. 순식간에 어린 올챙이를 낚아챈다. 왕잠자리 유충은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아랫입술로 번개같이 올챙이를 잡아챈다. 둔벙의 포식자 왕잠자리 유충. 올챙이를 움켜쥐고 여유있게 뜯어먹는다. 그러나 장구에 비해 긴 앞다리엔 당할 재간이 없다. 입에 있는 침을 빨대처럼 꽂아 왕잠자리 유충의 체액을 빨아먹는 장구애비. 왕잠자리 유충은 속이 텅 빈 채 껍질만 남았다. 둔벙의 또 다른 강자 물자라도 올챙이 사냥에 나섰다. 물자라는 올챙이의 살까지 소화액으로 녹여서 남김없이 빨아먹는다. 송장처럼 거꾸로 드러누워 헤엄을 친다여 이름이 붙은 송장 헤엄치개. 올챙이 한 마리를 사냥해 이동 중이다. 갓 깨어난 올챙이는 다양한 물속 생물들의 주된 먹잇감이다.
한 달 후 올챙이들의 움직임이 제법 빨라졌다. 올챙이의 먹성도 한창 좋아질 시기. 죽은 올챙이가 발견되면 녀석들은 떼로 달려들어 아귀같이 뜯어먹는다. 먹이 경쟁은 살아남기 위한 야생의 본능이다. 재빠른 송사리 떼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풀숲에 숨어 송사리를 노리는 왕잠자리 유충. 기회를 잡기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왕잠자리 유충은 살아있는 송사리를 끌고 다니며 사정없이 뜯어먹는다. 뒤늦게 나타난 물자라가 얼른 송사리 몸에 침부터 꽂는다. 아예 사냥감을 뺏어버린 물자라. 잠시 후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물속의 청소부 물방개도 합세한다. 온몸을 뜯겨 만신창이가 된 송사리.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올챙이 떼가 달려든다. 엄청난 기세로 송사리를 뜯어먹는 올챙이들. 모든 걸 내주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송사리. 둔벙 생물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물이 썩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즈음, 둔벙에선 생명의 진화가 시작된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북방산 개구리 올챙이 몸에 드디어 뒷다리가 나왔다. 물풀 사이로 잠자리 유충의 껍질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왕잠자리 유충이 허물을 벗는다. 잠자리는 유충 기간 동안 5번 정도 탈피를 반복하며 물속에서 1, 2년의 긴 시간을 보낸다. 낡은 허물을 벗은 녀석은 서둘러 몸을 움직인다. 갑갑한 팔다리를 펴보지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물자라가 공격해온다. 물자라는 5번째 탈피를 끝낸 잠자리 유충의 연약한 몸에 사정없이 침을 꽂아버린다. 마지막 허물을 벗은 왕잠자리 유충. 어른이 되기 전에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완연한 봄. 자연은 생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제 완전히 성숙한 왕잠자리 유충. 등의 날개 부분이 부푼 것은 잠자리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다. 왕잠자리 유충은 신중하게 천적이 없는 밤을 기다린다. 왕잠자리 유충은 지금
난생 처음으로 물밖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 물밖 세상은 모든 게 낯설고 힘겹다. 가까스로 나무 줄기에 버티고 있는 왕잠자리 유충. 결국 떨어지고 만다. 다시 물밖 세상에 도전하는 왕잠자리 유충. 힘겹게 자리를 잡은 녀석은 새벽이 오길 기다린다. 새벽녘, 왕잠자리 유충의 우화가 시작됐다. 등이 터지면서 잠자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녀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몸을 일으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까지 옷을 벗으면 잠자리는 비로소 활짝 펴진 날개를 얻는다. 둔벙 여기저기에서 잠자리의 우화가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허물을 벗고 몸을 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밀잠자리. 녀석에게 위기가 닥친다. 개미의 습격이다. 1년간 준비한 우화.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쳐도 때로 덤비는 개미를 이길 수는 없다. 소중한 날개까지 유린당한 상황. 이제 밀잠자리의 우화는 어렵다. 마지막까지 발버둥 쳐보지만 가망이 없다. 결국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잠자리 유충은 단 30%만이 우화의 성공에 잠자리가 될 수 있다. 우화에 성공한 잠자리는 마지막으로 체액을 배출한다. 이제 잠자리는 물 밖의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우화에 성공한 잠자리는 물가에서 점점 멀어져 산간이나 산 위에서 성숙기를 보낸다. 그리고 한 달 후 짧은 세상 구경을 마친 잠자리는 다시 둔벙으로 돌아온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둔벙 곳곳에서 잠자리의 교미가 이루어진다. 교미가 끝나면 암컷은 산란에 들어간다. 수초 줄기에 알을 붙이는 암컷. 대부분의 잠자리는 알을 낳은 후 자신이 태어난 물가에서 곧 죽음을 맞는다. 산기슭의 얕은 습지. 도롱뇽이 알을 산란했다. 경계에 들어간 도롱뇽 어미. 과연 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산속에 자리한 작은 습지는 야생 동물들에게 풍부한 먹잇감을 제공한다. 잔잔한 물속에서 들리는 개구리 울음소리. 보호색으로 변장한 아무르산 개구리다. 수컷끼리 울음 싸움 중이다. 더 크게 우는 놈이 연못과 암개구리를 차지하게 된다. 비가 내린 후 물이 불어난 습지에 도롱뇽 알이 모습을 드러냈다. 야행성으로 여간에선 모습을 볼 수 없는 어미 도롱뇽도 함께 나타났다. 알을 지키기 위해서다. 성인기의 대부분을 땅이나 지하에서 생활하는 도롱뇽은 산란을 하기 위해 연못을 찾는다. 도롱뇽의 산란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계곡의 맑은 물만 골라 혹 떠내려갈까 알주머니를 나뭇가지에 걸어놓는다. 손가락 굵기의 알주머니 하나에서 약 100여 개의 알이 자란다. 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도롱뇽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알주머니 속에서 4주 동안 성장한다. 한 달 정도 먼저 태어난 아무르산 올챙이들이 미처 자라지도 못한 도롱뇽 알을 노린다. 올챙이는 알주머니를 파고 들어가 도롱뇽 알을 사정없이 먹어치운다. 잠시 후 어미 도롱뇽이 돌아왔다. 어미는 알주머니를 돌며 올챙이의 접근을 막는다. 그리곤 마치 수문장처럼 비장한 모습으로 주변 경계에 들어간다. (3주가) 되자 녀석들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졌다. 활발히 움직이는 도롱뇽 유충. 모습도 점차 어미를 닮아간다. 이제 4주째. 알주머니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갈 때다. 그런데 한 녀석이 미처 나오지 못하고 걸려버렸다. 이를 지켜보던 어미가 새끼의 탈출을 돕는다. 그러나 새끼 도롱뇽을 기다린 것은 굶주린 올챙이들이다. 이 시기의 올챙이들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올챙이들은 톱날 같은 작은 이빨로 도롱뇽 새끼를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이번엔 어미 도롱뇽이 올챙이를 잡아먹는다. 먹고 먹히는 먹이 경쟁. 물속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다. 새들이 습지로 다시 모여든다. 물속에서 먹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올챙이와 도롱뇽. 이들이 주된 먹잇감이다.
능숙한 솜씨로 올챙이를 사냥하는 까치. 습지는 거대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이렇게 유지해 간다. 늪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도 생존을 위한 투쟁은 있다. 토종 민물 거북이인 남생이가 죽은 물고기로 배를 채운다. 외부로부터 차단된 늪은 양서류와 파충류의 좋은 서식처다. 쇠살모사 한 마리가 사냥을 나왔다. 호시탐탐 먹잇감을 찾는 쇠살모사. 눈 깜짝할 사이에 물고기를 낚아챈다. 쇠살모사는 노련한 솜씨로 물고기를 입에 물고 물고기 몸에 독이 퍼져 죽기를 기다린다. 늪 한쪽에선 천적으로부터 알을 지키며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녀석이 있다. 긴 몸통을 가진 토종 가물치가 그 주인공.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물치는 산란기가 되면 물가에 나타난다. 가물치는 물풀을 이용해 직경 1m 크기의 둥지를 수면에 만든 다음 알을 낳는 독특한 물고기다. 물에 뜨는 가물치 알은 서로 잘 모이는 성질이 있다. 암컷이 둥지 주변에 알을 지키는 동안 수컷은 둥지 가까이 오는 물고기들을 모두 해치운다. 육식성으로 성질이 사나워 민물의 폭군이라 불리는 가물치. 작은 물고기를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물 위에 둥지를 지키고 있는 어미는 지극정성으로 알을 돌본다. 알을 낳은 지 3일 만에 가물치 새끼가 깨어났다. 노란 알에서 깨어난 가물치 새끼는 이틀이 지나면 올챙이처럼 까맣게 변한다. 가물치 새끼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름 정도 지나면 서서히 모양을 갖춰 1년 만에 25cm까지 자란다. 어미는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곁에서 돌본다.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끼는 어미를 떠난다. 이제부터는 어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늪의 식구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어미의 품을 떠나는 순간 시련은 시작된다. 새끼를 노리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약육강식,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남는 극소수만이 늪의 새 식구가 될 것이다. 다양한 어류와 풍부한 해조류가 자라는 해중산. 독도의 물속은 밀림을 방불케 한다. 끝없이 펼쳐진 해조숲은 바다 생물의 산란터이자 물고기들의 좋은 은신처다. 어른이 되기까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은 바닷속에서도 펼쳐진다. 제주 바다의 명물인 자리돔이 독도 바다에 정착했다.
산란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한 자리돔 수컷. 큰 돌을 걷어내고 산란터가 정해지면 자리돔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정한 자리돔 한 쌍. 아이템에 신방이 차려졌다. 잠시 후 자리돔의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이 바위에 알을 낳아 붙이면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자리돔의 산란은 10여 분 동안 계속된다. 보통 암컷은 한 번 산란할 때 약 2만 개에서 5만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나고 나면 암컷은 곧바로 떠난다. 이제부터 알은 수컷의 책임이다.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10일 이상 이곳을 떠나지 않고 알을 지킨다. 부화할 때까지 산란터를 떠나지 않고 알을 지키는 자리돔의 부성애는 각별하다. 산란한 지 일주일, 알은 벌써 많이 성숙해졌다. 그러나 수컷 혼자서 알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불가사리가 자리돔 알을 노리고 접근한다. 수컷은 불가사리를 쫓아내기 위해 먼저 공격을 감행한다. 자리돔이 집요하게 공격해보지만 불가사리는 꿈쩍도 안 한다. 마침내 수컷은 불가사리를 멀리 물어다 버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는 해삼이다. 무거운 해삼은 몰아내기가 쉽지 않다. 자리돔 수컷의 공격이 계속되자 화난 해삼은 공처럼 부풀었다. 이 순간을 노려 자리돔 수컷은 해삼을 힘껏 바위 아래로 굴려버린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알을 지키기 위해 자리돔 아비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알은 점점 더 성숙해진다. 눈이 형성된 자리돔의 알들. 곧 깨어날 준비가 됐다는 표시다. 아비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녀석들은 머지않아 바다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삭막한 모래땅. 갓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종다리가 어미를 따라 나섰다. 서둘러 둥지를 옮기는 종다리 가족.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모래와 바람의 땅 사고. 불모지로 보이는 이 땅에 과연 생명이 탄생하고 자랄 수 있을까? 바람이 누그러지면서 모래 땅에도 봄이 찾아왔다. 메마른 땅을 뚫고 푸른 생명이 싹을 틔운 것이다.
지금은 보기 드물어진 종다리가 이 사막에 서식처를 마련했다. 모래땅에 형성된 초지. 어미 종다리가 알을 품기 시작한다. 어미는 쉴 새 없이 알을 굴려 체온을 골고루 나눠준다. 종다리는 여름 철새로 풀 사이에 둥지를 틀어 4-5개의 알을 낳는다. 종다리의 알 품기는 암수 공동의 몫이다. 암컷이 알을 품은 지 15분. 이번엔 수컷이 알을 품을 차례다. 다른 새와는 달리 종다리는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다. 포란을 시작한 지 18일째. 모진 모래바람을 무사히 이겨내고 드디어 새끼 종다리가 깨어난다. 야생에서 종다리 알이 부화할 확률은 50% 미만. 4개 중 3개가 부화했다는 것은 높은 부화율이다. 부화가 끝나면 어미는 더욱 바빠진다. 새끼가 제 힘으로 날아오를 때까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날라야 한다. 타고난 사냥꾼 종다리. 부리 끝에 촉각이 예민하게 발달해 있어 모래 속 벌레를 찾는 데 매우 유리하다. 7-8분 간격으로 먹이를 갖다 나르는 어미. 그래도 새끼들은 더 달라고 보챈다. 어미는 새끼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것도 잊지 않는다.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천적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먹이를 사냥하는 것 외에도 새끼를 돌보는 어미의 사랑은 지극정성이다. 햇볕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온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가 지면 새끼들의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포란하듯 감싸 안는다. 또 다른 종다리 둥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이 먹이를 기다린다. 그런데 누룩뱀이 나타났다.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다급히 경계음을 보낸다. 어미가 시키는 대로 죽은 듯 엎드린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어미도 이젠 어쩔 도리가 없다. 세상을 본 지 닷새. 종다리 새끼는 둥지박 세상을 접하지도 못한 채 누룩뱀이 한입 먹이가 되고 만다.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당할 수만은 없다. 종다리에게도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 있다. 어미 종다리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다. 새끼가 깨어난 지 9일. 새끼가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 어미 종다리는 새끼들을 밖으로 불러낸다. 서둘러 둥지를 옮기기 위해서다. 어미의 지시에 따라 새끼는 첫 걸음마를 시작한다. 종다리 둥지는 땅 위에 노출돼 있어 도초에 도사리고 있는 천적들에겐 표적이 된다. 따라서 적이 알아채기 전에 미리 둥지를 옮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제일 나중에 부화한 놈이 둥지를 나서지 않고 머뭇거린다. 어미는 먹이를 이용해 새끼를 둥지 밖으로 유인한다.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새끼는 어미를 따라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렇게 종다리 가족은 20m 떨어진 곳까지 옮겨왔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둥지는 수북하게 돋아난 풀에 가려져 있어 먼저 둥지보다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천적이 도처에서 노리고 있는 한 안심은 금물이다. 인적이 많은 도시 야산. 사람들이 매달아 놓은 나무 상자에 곤줄박이가 둥지를 틀었다. 둥지 안에는 8개의 알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다. 흰 눈썹 황금새가 곤줄박이 집을 기웃거린다. 이 녀석 역시 산란을 앞두고 집을 구하는 중이다. 그러나 곤줄박이 집임을 알고 포기한다. 나무가 울창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잘 적응해 사는 곤줄박이. 곤줄박이 부부가 바쁘게 먹이를 물어나른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다. 둥지한 8개의 알은 모두 부화에 성공했다. 갓 태어난 녀석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한다. 나뭇잎의 애벌레, 숲속의 곤충들. 이들이 있어 산은 건강하다. 벌레가 있어 새들이 오고 새들은 사냥을 통해 벌레 수를 조절한다. 어미는 이제 먹이를 밖에서 준다. 새끼들이 바깥 세상과 친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알에서 나온 지 거의 한 달. 새끼들의 날개짓이 한창이다. 녀석들도 집을 떠날 때가 된 것이다. 새끼를 불러내기 위한 어미의 유혹이 시작됐다. 마침내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난다. 녀석은
무사히 건너편 나무까지 앉는 데 성공했다. 잠시 후 동생들의 집 떠나기가 이어진다. 이제 마지막 한 녀석이 남았다. 녀석은 겁이 나는지 겨우 받침대에 머무른다. 보다 못한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날아온다. 먹이로 유인하는 어미. 그런데 그만 새끼가 땅에 떨어지고 만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 모양이다. 먼저 나온 녀석도 불안한 모습이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녀석에게 어미가 먹이를 갖다 준다. 곤줄박이 부부는 집 떠난 새끼들을 일일이 찾아 챙기느라 쉴 틈이 없다. 한 녀석이 나무를 타고 오르려 애를 쓴다. 녀석은 아직 나는 법을 알지 못한다. 둥지를 떠난 새. 험난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강 하구. 하천을 타고 흘러든 모래가 쌓여 모래톱이 생겨났다. 이 모래밭의 주인은 달랑개. 모래를 멀리 던지는 녀석이 그만큼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 생명의 터전, 모래털을 확보하는 것이 달랑개의 생존 조건이다. 너른 갯벌, 색다른 모래톱의 풍경이 펼쳐진다. 이 모래밭은 콩개들의 삶의 터전. 녀석들이 먹고 뱉어낸 모래덩이로 인해 하루에 2번 모래톱의 모습이 달라진다. 물이 들어오면 콩개는 재빨리 굴 속으로 들어간다. 모래로 구멍을 막아 구멍이 막힌 듯이 보이도록 한다. 밀물을 타고 들어온 적을 속이려는 콩개의 자구책이다. 그러다 물이 빠져나가면 모래를 먹기 위해 다시 구멍 밖으로 나온다. 유기물이 풍부한 모래를 차지하는 것이 먹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콩개가 먹는 것은 모래에 붙어있는 미소 조류. 그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한 콩개들의 다툼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먹이 다툼은 대개 녀석들의 모래 구멍 주변에서 일어난다. 중요한 먹이 공급처인 모래 구멍을 중심으로 녀석들의 세력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콩개는 이렇게 매일 2번씩 썰물과 밀물의 리듬에 맞추어 모래톱을 갈아엎는다. 서해안 갯벌. 7개의 다툼이 시작됐다. 더 많은 모래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주요 공격 대상은 안테나처럼 고추 세운 상대방의 눈.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접전이 이어진다. 싸움에서 패한 녀석은 비옥한 모래털을 포기해야 한다.
보다 못한 다른 녀석이 중지에 나선다. 그러나 모래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쉬이 끝나지 않는다. 이 녀석은 앞으로 걷는 개, 밤개다. 밤개는 포식성이 강하고 먹이에 대한 집착이 심한 편이다. 냄새를 맡고 나타난 어린 밤개 한 마리. 어른 밤개에게 나눠 먹기를 청해본다. 번번이 거절당하는 어린 밤개. 갯벌 생물들에게 먹이 경쟁은 곧 생존이다. 생명의 섬 독도. 이 땅에서도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진다. 독도 하늘을 가득 메운 괭이 갈매기. 짝짓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암컷의 울음소리는 짝짓기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수컷이 뱃속에 먹이를 내주면 암컷은 교미를 시작한다. 괭이 갈매기의 교미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들이 짝짓기를 서두르는 이유는 좋은 곳에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짝짓기가 끝나면 괭이 갈매기는 둥지 만들 채비를 한다. 먼저 둥지의 재료가 되는 마른 풀잎을 일일이 물어나른다. 햇볕이 잘 들고 거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둥지를 짓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인다. 어미가 알을 품는다. 예민해진 어미는 알을 품는 동안 둥지 근처에는 그 무엇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괭이 갈매기들의 둥지의 간격은 보통 1m 정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 남의 땅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싸움이 벌어진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생존 본능이다. 싸움은 갈수록 거칠어진다. 둘의 영역 싸움은 한 마리가 도망가면서 겨우 끝이 났다. 싸움에서 이긴 괭이 갈매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둥지를 지킨다. 온통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땅 독도. 이 땅에서 새끼를 얻기 위해 어미는 전부를 건다. 알을 품은 지 25일. 새끼는 알에서 깨어날 준비를 한다. 부화가 시작되자 어미의 마음도 바빠진다. 마침내 새끼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세상과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녀석.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리 없다. 어미는 알 껍질을 둥지 밖으로 멀리 가져다 버린다. 다른 동물의 공격에 대비해 새끼의 흔적을 없애려는 것이다. 부화한 지 일주일.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부쩍 자란다.
새끼가 자랄수록 어미는 새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새끼들의 장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무렵 둥지 주변에서는 호기심 많은 녀석들 때문에 자주 싸움이 일어난다. 괭이 갈매기는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어미든 새끼든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도망갈수록 남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새끼들은 결국 공격 대상이 되고 만다. 어미들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러나 새끼는 계속 둥지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녀석이 영역을 침범해오자 또다시 어른 갈매기의 공격이 이어진다.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괭이 갈매기들의 본능이다. 정신을 잃은 새끼는 벼랑으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한다. 호기심에 어미 곁을 떠난 녀석들, 결국 처절하게 생을 마감한다. 생존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는다 해도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둥지를 잃고 어미도 잃은 새끼들이 살아남아 어른이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실록의 계절. 백록담도 온통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곳의 주인은 노루다. 수컷 간에 영역 싸움이 벌어졌다. 발전기가 다가오면 수컷들은 사나워지고 영역 싸움도 치열해진다. 새로운 도전자가 슬슬 우두머리에 약을 올린다. 도전자는 우두머리의 위세에 눌려 뒷걸음을 치면서도 부지런히 자신의 최치를 바닥에 문지른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다. 화가 난 우두머리가 먼저 공격을 시작한다. 막상막하의 대결, 드디어 승패가 갈렸다. 영역을 침범한 도전자는 이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난다. 승리한 우두머리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나무로 달려가 채취를 바르고 또 덧바른다. 이곳이 자신의 땅임을 알리는 표시다. 영역을 지켜내는 일은
한라산 노루의 생존 조건인 것이다. 비 오던 밤, 어미를 기다리던 소쩍새 새끼들은 이제 집 떠날 때가 됐다. 녀석들은 둥지 안이 비좁을 정도로 훌쩍 커버렸다. 여느 때보다 더 주변을 경계하는 어미. 소쩍새 새끼의 첫 비행이 시작된다. 낮은 곳에 떨어진 새끼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본다. 녀석이 오를 곳은 만만치 않은 높이. 소쩍새 새끼는 여린 발톱으로 나무를 오르기 시작한다. 난생 처음 혼자 힘으로 집을 나선 어린 소쩍새. 이제 시련에 맞서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가야 한다.